자, 그러면은 정리 좀 해볼게요. 아이고, 왜 이렇게 늦는 사람이 오늘 많을까? 자, 일단 시간 안에서는 사실 많이 보질 못해가지고 지금 그쵸, 뭐 너무 절반 이상이 지각을 해가지고 자, 아무튼 제한 시간 내에서는 최고점자가 5개 맞은 사람 1명이었고요. 틀린 문제 번호가 2번이었어요. 2번.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2명이었고요. 2명이 각각 1번, 6번과 2번, 6번 이렇게 됐습니다. 그 다음엔 조금 많이 내려가서 일단 초과 시간으로 좀 가볼게요. 자, 6개 다 맞은 친구가 최종적으로 2명이 됐고요. 그래서 2번 하나 틀렸던 친구가 마주 고쳐서 맞았고요. 그 다음에 1번, 6번 틀렸던 친구가 이제 다 고쳐서 맞았어요.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이제 1명. 2번, 6번 중에서 6번을 고치면서 이제 2번 하나가 남게 됐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2개로 내려가다 보니까 일단은 노코멘트 할게요. 노코멘트. 시간이 조금 모자랐을 거예요. 아무래도 좀 늦게 오다 보니까 풀 시간이 좀 모자랐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문제 구성을 잠깐 한번 보자면 이게 속도 가속도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직선운동에 관련된 거죠. 이거는 뭐 수투랑 똑같아요. 그죠? 완전히 똑같은데 다만 초월함수가 들어가 있는 것뿐. 그래서 요게 지금 1번 문제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운동에 관련된 거. 평면운동에 관련된 게 이제 미적분에서만 이제 특화로 나오는 거. 사실 이게 벡터 내용이기는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벡터 내용. 자,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매개변수 함수로 등장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하죠. 2번하고 3번 문제로 각각 집어넣습니다. 다만 얘는 속력에 관련된 걸로 들어갔고 이쪽은 이제 가속도의 크기. 그렇죠. 아예 그냥 뭐 속도라든가 가속도라든가 이거보다는 이제 속도의 크기,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 이걸로 2번, 3번 문제로 집어넣었어요. 이거 외에는 이제 뭐 더 볼 게 딱히 없어가지고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적분법이 있었죠. 여러 가지 적분법이 맨 처음에 기본 적분과 분수꼴 적분과 치환 적분, 그 다음에 부분 적분, 마지막 대칭 적분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가는 지금 기본 적분만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기본 적분 중에서도 딱 3가지만 집어넣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대수함수에 관련된 적분, 그러니까 유무리 함수를 다 합친 거, 그 대수함수에 관련된 걸로 집어넣었고요. 분수꼴이기는 해요. 4번 문제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분수꼴이기는 한데 가분수로서 이제 몫을 빼낸다고 친다면 얘는 따로 적분이 가능하죠. 전부 다 대수함수로 적분 가능한 거. 그래서 그걸로 4번을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이제 지수함수에 관련된 적분. 그렇죠? 지수함수에 관련된 적분 5번 집어넣고요. 로그 함수는 부정적분 자체가 원래 안 되죠. 로그 함수는. 그래서 얘는 미분의 역연산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 x분의 1 같은 거. 그렇죠? 근데 그거는 그냥 뭐 나중에 다시 보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삼각함수에 관련된 거. 그렇죠? 삼각함수 부정적분에 관련된 걸로 6번을 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세팅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쪽이 이제 아마 다음 시간에 조금 나갈 만한 거. 참고로 우리 여러 가지 적분법 문제 몇 개 안 되잖아요. 요거 다 끝나고 나면은 얘는 없어요. 얘는 왜 없냐면 이건 정적분에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조금 있다가 정적분 나갈 때 그때 요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 아마 정적분을 다 나가지는 못할 거니까 정적분을 2개로 좀 구분했어요. 좀 있다가 구분 기준을 좀 얘기하기는 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차근차근 좀 볼게요. 자, 일단 1번 문제에서는 어때요? 속도가 지금 속도가 vt는 ln t제곱 빼기 2t 플러스 2 빼기 ln 2로 나와 있죠. 자, 그러면은 속력이라고 하는 경우는 어차피 그냥 속도의 크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절대값만 딱 씌워 놓으면은 그게 그냥 속력이죠. 그 속력의 최대값을 구해달라 그랬기 때문에
그냥 VT 최대 최소 구해주면 돼요. 어차피 최소값이라고 하더라도 절대값에 의해서 뒤집어졌을 때 그게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결론은 그냥 얘 극대극소 잘 뽑고 최대 최소 뽑아라. 그냥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간단하게 미분 한 번만 해볼게요. 절대값 씌우지 않고 v 프라임 t 뭐 물론 가속도계는 하지만 그럼 얘는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분의 속미분 그러면 2t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극점이 될 수 있는 거 분모는 0이 아니잖아요. 절대 0이 안 되니까 이것만 봐주면 되는데 요게 0이 될 수 있는 게 t값은 1 어쨌거나 얘는 기울기가 2짜리 직선에 관련된 거니까 얘가 딱 1에서만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죠. 한마디로 요 지점이 지금 극소가 될 거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프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극점과 양극값에 관련된 걸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0부터 4까지라고 얘기했으니까 극점과 양극값 다 집어넣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여기가 0이라고 하면 아니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어차피 1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ln1 빵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ln2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0과 4도 한번 일단 집어넣어 봐야 되겠죠. 그래서 0, 4 집어넣으면은 x에다가 아니 t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지? t에다가 0 집어넣으면은 빵빵 ln2 빼기 ln2 여기가 그냥 빵으로 나오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 4 집어넣으면은 16에서 8 빼면 8 더하기니까 10 그래서 로그 ln 10인데 이거를 2로 나눴으니까 그냥 ln 5구나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맞지 않나? 그쵸? 16 8 빼면 8 더하기 10 10을 또 2로 나눴으니까 5가 맞네요. 자, 그래서 원칙상 축은 이렇게 생겨있는 상태인데 그렇죠? 당연히 지금 이 상태에서는 최대값이 얼마여야 돼요? 요거죠? 이 지금 뭐 그래프상으로는 얘가 더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굉장히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값으로 뒤집어 올린다고 치더라도 미안해 좀 요만큼 나오지? 요 그래프? 그냥 ln5가 답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ln5가 나오게 하는 그 시각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각은 4초. 그래서 답이 5번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한 번만 좀 잠깐 볼게요. 자, 좌표 평면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매개 변수 함수로 나와 있죠. 오케이. 자, 그래서 X는 AT sin T 그 다음에 Y는 탄젠트 ET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자, 이때 파이, 2일 때의 속력을 구해달라 라고 얘기했죠. 파이, 2일 때의 속력. 그럼 무슨 뜻이에요? 파이, 1을 지나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x가 파이가 나올 때 그 시간, 그 다음에 y가 2일 때의 시간, 이거를 좀 찾아보면 되는데 일단은 얘는 미지수가 껴있으니까 1차적으로 볼만한 거는 y값. 그렇죠? 탄젠트 2t 플러스 2가 지금 2가 나오게 하는 그 시간을 일단 먼저 잡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얘는 2 날아가니까 결국 탄젠트 2t가 그냥 빵으로 나오네요. 그쵸? 이때 t값이 0부터 파이까지밖에 없으니까 그냥 얘 그래프 그려보면 되겠죠. 그려보면은 주기는 지금 어떻게 돼요? 주기는 2분의 파이로 바뀝니다. 그래서 얘는 쭉 나가고 여기 4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또 쭉 나가고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얘는 2분의 3파이. 그래서 여기까지 나오네요. 여기가 지금 파이가 되겠네요. 4분의 3파이구나. 그렇죠? 자, 근데 요거랑 요거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일하게 0 될 수 있는 지점은 t가 2분의 파이인 상태겠구나 라는 걸 확인 가능합니다. 그렇죠? 와, 2분의 파이인 상태.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x좌표죠. 여기다가 t에 2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 x값이 지금 파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렇죠? 2분의 파이 t에다가 2분의 파이 집어넣고 x에다가 파이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집어넣어주면은 파이는 a 곱하기 t값이 2분의 파이고요. 그 다음에 사인 2분의 파이인데 어차피 사인 2분의 파이는 1로 나오기 때문에 얘만 생각해주면 되겠죠. 어쨌거나 a는 무조건 2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들어가겠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때의 속력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세 번째로 볼 거는 이제 이거를 미분한 거. 그쵸? x의 속도와 y의 속도를
각각 구해주면은 어차피 A가 2인 걸 알았기 때문에 앞에 거 미분하면은 뒤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하면은 앞에 거 그대로. 그렇죠? 그 다음에 Y방향의 속도도 제 미분한다고 친다면 상수는 날아가고 속미분한 거 2 나가면서 시컨트 제곱 2t 이렇게 그냥 되겠네요. 자, 우리는 이때의 속력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네 번째로 볼 거는 속력 언제? t가 2분의 8일 때 속력. 그럼 얘는 vx 제곱에 vy 제곱을 루트 씌운 걸로 속력 구해서 들어가주면 되겠네요. 여기다가 2분의 파이만 집어넣은 거니까 여기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이죠. 그래서 그냥 2 나오고 코사인 2분의 파이는 그냥 빵이네요. 아, 그럼 얘는 그냥 이것만 제곱해주면 되는구나. 그 다음에 시컨트 여기다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은 그냥 파이네요. 시컨트 파이. 근데 시컨트 파이는 코사인 파이분의 1,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예요. 요 값이 결국에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될 거라서 그냥 2가 또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4 더하기 4니까 루트 8, 2루트가 답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3번도 한번 좀 봅시다. 자, 가속도 크기. 뭐 별로 어렵지는 않은 문제죠. 이거 각각 다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라서 시간이 좀 걸릴 뿐이에요. 자, y는 t제곱. 자, 이런 식으로 무리식이나 분수가 좀 끼게 되는 경우에는 그냥 대수식 표현 방식으로 2분의 3제곱 아무래도 이렇게 쓰는 게 제일 편하기는 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대수함수 미분으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x 속도는 얘 2분의 3제곱 미분의 S가 2분의 3 나가면은 얼마지? 4t의 2분의 1제곱이죠? 그 다음에 vy 같은 경우에는 2t가 되겠고요. 근데 우리는 그 가속도 크기가 지금 루트가 되는 걸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또 미분합니다. 자, 그래서 ax는 이거 미분하면은 2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루트 t분의 2가 되는 걸로 알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y방의 가속도는 그냥 무조건 2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은 가속도의 크기는 절대값 a라고 그냥 표현을 해주면 되고요. 자, 얘는 ax의 제곱 플러스 ay의 제곱의 루트. 자, 그럼 얘는 x제곱 했으니까 t분의 4. 얘는 제곱하니까 4. 요게 지금 얼마가 나올 때? 루트 5가 나올 때. 그쵸? 자, 그래서 양변에 제곱해주면은 t분의 4 플러스 4는 5가 되니까 지워주면은 그냥 얘 1 되죠. 따라서 언제? 4초일 때. 4초일 때가 가속도의 크기가 딱 루트 5로 나온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거예요. 아유, 야, 이거 너무 피곤해서 어떡하지? 이야, 화이팅? 밤새는 거 아니지? 이렇게. 자, 그러면은 4초일 때가 되겠고, 답은 그냥 끝났네. 미안해. 3번. 오케이. 자, 그리고 4번은 거의 다 맞기는 했는데, 이거는 진짜 그냥 간단한 것만 보고 넘어갈게요. X지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라고 그랬으니까, X지점에서의 기울기라 그랬으니까 요 기울기는 결국 f'x죠. 그 f'x가 뭘로 나와 있는 거예요? x분의 x제곱 플러스 루트 x. 그쵸?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를 부정적분 씌워주면은 fx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요 식을 끌고 와서 fx를 뽑는다면 인테그랄 x분의 x제곱 플러스 루트 x dx인데, 솔직히 이런 식으로 가분수꼴, 그러니까 몫을 빼낼 수 있는 경우 얘는 하트 찍기로 좀 들어가주면 되겠죠? 뭐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하나 찍고, 그죠? 이거 한 번에 적분은 안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 정리해주면은 인테그랄, 얘는 지금 x가 되겠고요. 얘는 루트 x분의 1이니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2분의 1 x제곱, 얘는 플러스 2x의 2분의 1제곱 플러스 c, 그쵸? 일단 1부터 더하고 미분한 게 앞으로 나가서 없어지게 만든다 라고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fx식을 뽑아냈는데 얘가 지금 1,2분의 3을 지나간대요. 그쵸? 1,2분의 3을 지나간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어넣어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f1은 2분의 3, 1 집어넣으면 2분의 2c, 그래서 2분의 5 플러스 c네요. 따라서 c가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겠고, 나머지 f4 값은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될 겁니다. 16에서 2 나누니까 8, 그 다음에 루트 4니까 2 곱하기 4 빼기 1, 그래서 11이 답이 되겠네요. 어렵지는 않은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도 한 번만 좀 봅시다. 얘는
x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정리해보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화이팅! 힘내야 돼. 저기 만약에 너무 피곤하고 집중이 잘 안 되면은 다른 거 잠깐 풀고 있어요. 괜찮나요? 괜찮아요? 진짜로 다른 거 잠깐 풀고 있어요. 왜냐면은 1분의 1초를 아껴야 돼. 1분의 1초 1분의 1초 아니 솔직히 이런 말 하긴 그렇지만 내가 예전에 얘기했나? 내가 사수했다 그랬잖아요. 사수자리라서 사수했는데 그 얘기한 게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맞다 방과후 헉 미안 사수를 했는데 내가 사수할 때 평균적으로 공부 시간이 몇 시간이라고 얘기했는지 기억나요? 1일 평균 공부 시간이 17시간이었어요. 순수하게 공부만 한 시간이 17시간. 이 얘기를 딱 하면은 반응이 두 가지예요. 그런가? 그런가라는 반응이 나오면은 본인이 진짜 시간을 쥐어짜서 공부를 안 해본 거예요. 근데 정말 시간을 쥐어짜서 공부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걸 딱 듣고 반응이 똑같이 나와요. 거짓말이죠. 왜? 인간이 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게 딱 느껴져요. 진짜로. 왜냐면 정말 목숨 걸고 시간 다 쪼개서 잠도 줄여가면서 하잖아요. 보통 한계치가 어디서 끊기냐면 14시간이에요. 진짜로. 14시간에서 끊깁니다. 진짜로. 근데 거의 매번 17시간을 찍었어요. 거의 매번. 진짜 이거 찍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에서 4시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 남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쪼개서 써야 돼요. 1분 1초를 아껴야 돼요. 진짜 1교시 끝나고 10분, 2교시 끝나고 10분, 3교시 끝나고 10분, 점심시간 끝나고 점심시간 밥만 먹고 30분, 그 다음에 5교시 끝나고 10분, 6교시 끝나고 10분, 7교시 끝나고 10분, 저녁 먹고 30분. 이 재수학원도 똑같아요. 똑같이 있어가지고 요걸로 2시간 만들어요. 수학은 딱 이때만 해요. 딱 이것만. 왜냐면 수학은 이게 한 문제 한 문제 좀 따로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집중도가 한 문제 한 문제만 집중하면 되는 거라서 이게 좀 되는데 몰라, 내가 좀 완전 전형적인 이과 체질이라서 좀 그럴 수도 있는데 국어랑 영어는 그게 안 돼요. 해보니까 안 돼요. 그래서 수학을 다 이런 식에다가 썼어요. 그러면 10분이면 보통 어떻게 되냐, 한 10문제 풀어요. 한 10문제. 그러니까 간단한 것들은 뭐 물론 어려운 거는 10분 동안 고민해도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럼 이때 또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때마다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그러면 수학을 맨날 2시간만 해가지고 되냐? 좀 안 되겠죠. 그래서 가끔 이제 학원에서도 수업 시간 때 선생님들이 이제 딴소리 하는 경우들이 있겠죠. 지금 나처럼. 그러면은 책상 밑에다가 수학 프린트가 있었는데, 책이나 프린트가 있으면은 딴소리 딱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꺼내요. 그냥 바로 풀어. 진짜로. 자습 시간 있으면 또 풀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수학을. 매일매일. 그냥 바로 끄네요. 그리고 이 10분 쉬는 시간을 날리면 안 돼서 이게 화장실 가면 안 돼요. 화장실 갔다 오는 그 시간을 최대한 빨리 갔다 온다고 해도 5분이 날아가요. 집중력도 끊어지고. 그래서 화장실 안 가려고 물을 안 먹었어요. 진짜. 이런 친구도 있었어요. 한 명은, 누군가는, 이 밥 먹는 시간도 아깝다. 그래서 밥을 믹서기에 갈아갖고, 이게 마시면서 공부하는 애도 있었어요. 진짜로. 진짜. 되게 절박하게 해야 돼요. 절박하게. 그래서 어떤 얘기가 또 있냐면은, 보통 이제 스카이 출신들이, 몰라, 어디 리서치인가 뭔가 누가 조사를 했대요. 조사를 했는데, 물어봤대요. 물어봤을 때, 거의 뭐 이 얘기 저기 다 나오는데 최종적으로 나오는 공통적인 말,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거, 다시 돌아가도 그때처럼은 못하겠다. 그 정도 해야 돼요. 그 정도. 진짜 인간의 한계를 느낄 정도로, 그 정도로 해야 돼요. 진짜 미안해. 진짜. 그러니까 나도 17시간에 다시 돌아간다고 해도 이거 쉽게 못 죽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졸려 죽겠다 그런 죽을 것 같은 정도가 아니고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러니까 온몸에 너무 온몸이 아파가지고 움직이질 못하겠어요. 온몸이 아파서. 잠을 너무 못 자니까 아파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바늘로 쿡 찌르면은 그 바람풍선 있잖아요. 바람풍선처럼 이러면서 그냥 쓰러질 것 같아. 진짜로. 너무 온몸이 아파가지고. 근데 웃긴 건 뭐냐면은 하도 집중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에 힘이 빡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고 있으면은 뭔가 쑥쑥쑥쑥 보여요. 그러니까 눈동자만 돌아다녀. 그리고 오른손만 움직여요. 다른 몸이 움직일 수가 없어. 움직이면 아파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야 17시간을 찍어요. 매번. 이거 진짜 빡센 거라서 거의 불가능해요. 그럼 14시간은 어떠냐? 그건 뭐 지금도 충분히 해요. 이 정도는. 이거는 뭐 사실 내가 예전에 다른 뭔가 법 과목을 좀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평균적으로 공부한 시간이 14시간 전후예요. 어떠냐면 이때는 매일 7시간씩 잘 거 다 자고 1시간 이제 드라마 보면서 놀 것도 놀고 그러면서 해도 14시간은 찍어요. 진짜 이 정도 해도. 근데 14시간 찍으면은 보통 스카이 갑니다. 진짜로. 매일 14시간 찍으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지금부터 해도 사실 잘하면 가요.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매일 14시간 찍으면 갑니다. 진짜로. 근데 이거 유지하는 게 되게 힘들어요. 매일매일 완전 그 일치해 있어야 돼. 내가 맨날 자는 시간이 2시에서 3시 사이였어요. 그리고 6시에 무조건 칼기상. 근데 6시에 딱 일어나잖아요. 왜냐면 학원 버스가 6시 50분에 집 앞으로 딱 오거든. 그래서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는데 할머니가 아침밥 차려주셔가지고 할머니가 불쌍해 죽겠대요. 밥을 먹는데 눈이 감겨 있어. 우물우물 하고 있는데 우물우물 하다가 입이 움직이는 게 점점 느려지더니 갑자기 멈춰. 침이 이렇게 흘러내리고 그러다가 다시 또 한 몇 초 있다가 다시 또 우물우물 하면서 또 먹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일어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몸이 일어나서 그냥 먹고 있어요. 그냥 먹고 있어. 그리고 딱 아침에 버스 타려고 딱 나가는데 집 앞에 오니까 6시 한 40분쯤 나가는데 그때 딱 나가면서 이제 잠이 확 깨요. 그리고 특히 어떨 때 6시 50분에 딱 버스 타면 내가 제일 멀어가지고 제일 먼저 타는데 제일 먼저 타가지고 맨 뒷자리 앉잖아요. 그때 눈동자가 확 돌아와요. 진짜로. 그때부터 공부 시작이에요. 딱 이때부터. 버스를 타고 맨 뒷자리에 앉는 그 순간부터. 진짜.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진짜 미안해. 1분 1초 아껴야 돼. 근데 나는 지금 한 4분을 떠들고 있네. 미안해. 자, 화이팅! 그래서 잠을 줄이는 거는 참 쉽진 않아요. 잠 줄이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7시간씩 다 자면서도 14시간은 찍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잘 것 다 자고요. 근데 잘 것 다 자는데 공부 시간 안 나오면 그건 반성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 시간을 활용할지 그거부터 잡아요. 내가 잠 줄이기 시작한 거는 이거 찍고 나서부터예요. 이거 가지고 나한테는 턱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너무 바닥 상태였어가지고. 그러니까 내 목표가 아무래도 서울대 의대다 보니까 이걸로 택도 없는 거야. 택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진짜 미친 듯이 줄였죠. 근데 잠을 건드리는 순간 무조건 효율은 내려가요. 진짜 무조건 내려가요. 근데 왜 늘렸냐? 정체적인 공부 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효율은 100%였는데 99%로 줄지만 98%로 줄지만 15시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한 상태에서 봤을 때는 한 14시간 한 30분? 뭐 이 정도 한 거랑 뭐 비슷한 느낌? 그러면서 점점 늘리다 보니까 17시간까지 간 거예요. 그럼 왜 더 안 늘렸냐? 이걸 늘리는 순간 총량이 줄었어. 극대점이에요. 극대점. 그래서 더 이상 늘리는 건 안 되겠다. 여기서 버텨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찍기 시작한 거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잠은 진짜 함부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뭐 지금 이런 생각하는 친구도 있는데 밤에 공부하면 집중이 잘 되니까 밤에 공부하고 어차피 학교에서 수업 안 듣잖아. 자야지. 이거 조금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은 괜찮은데 나중에 9월달 이때 고쳐야 돼요. 이때 못 고치잖아요. 10월달에 고쳐야 되는데 10월달에 잘 안 고쳐집니다. 생각보다. 왜?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바꿀 여지가 안 생겨요. 근데 이거를 10월달까지 일단 끌어올려 놓고 그러면 11월에 바꾸자 이 생각하면 이제 망합니다. 진짜로.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낮에 깨어 있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뭐라 그러든 그냥 마이웨이로 그냥 난 내 거 한다. 약간 좀 요 생각으로 가는 게 좀 더 낫기는 합니다. 뭐 이미 밤에 공부하는 게 좀 습관돼 있다 그러면은 당장은 무리하게 바꿀 필요는 없는데 결국엔 바꿔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진짜 수능 때 잡니다. 진짜로. 뭐 더군다나 이제 긴장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이제 우황청심환 하나 먹고 자면은 이제 자요. 시험 수능 보다가 진짜로 긴장이 너무 풀려가지고. 알았어, 그만 떠들게. 자, 아무튼 x가 0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 지금 fx 빼기 fx 플러스 h. 자, 요게 지금 x분의 1 마이너스 x 곱하기 3의 x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얘가 뭐예요? 미분계수 정이죠? 미분계수 정인데, 아니 도함수 정인데 문제는 얘가 뒤에 있어요. 그쵸? 여기서 이거 빼면 이거 마이너스 붙여야 되는 거지? 그쵸? 이렇게 들어가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마이너스 f'x가 지금 요거니까 f'x는 x분의 x 곱하기 3의 x제곱 마이너스를 이렇게 되겠는데 또 하트 찍기로 찢어놓으면은 3의 x제곱 빼기 x분의, 그쵸? x의 마이너스, 그래 x분의 1로 씁시다. 그러다 보니까 fx는, 그쵸? 얘는 3의 x제곱 ln 3분의 1, 그 다음에 빼기 ln, 이때 절대값, 얘는 절대값 씌워야 되죠.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자, 이때 f1은 그럼 여기다 들어가니까 ln 3분의 3, 이건 빵이고요. 여기 c 들어간 게 ln 3분의 3이니까 결국에 c는 그냥 0으로 나오나 보다, 이 생각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f-1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3분의 1이니까 3ln 3분의 1,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이니까 빵 나오고 마지막 빵이니까 그냥 유도로 그냥 끝나게 되겠네요. 그쵸? 답은 2번이 됩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6번도 한 번만 좀 볼게요. 6번 왜 틀렸을까요? 6번 인테그랄 1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x dx, 요게 지금 라지 fx가 될 텐데 다시 한번 이게 1은 적분이 되잖아요. 근데 탄젠트 제곱을 적분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잘 안 되죠. 이거 뭘로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x가 시컨트 제곱 x인 걸로. 괜찮죠? 왜냐면 탄젠트 미분한 게 시컨트 제곱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조금 있다가 총정리 좀 할 겁니다. 더. 자, 그래서 얘는 뭘로 볼 수 있어요? 시컨트 제곱 x 빼기 1로 들어가다 보니까 라지 fx는 인테그랄 2 빼기 시컨트 제곱 x dx가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2x 빼기 탄젠트 x 플러스 c로 요렇게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라지 f형이 지금 2분의 파이라고 그랬으니까 빵 2분의 파이? 잠깐만, 이게 2분의 파이야? 그렇죠? 뭐 그런가 보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f 4분의 파이는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2분의 파이, 여기다 집어넣었을 때 1, 거기다 2분의 파이 더해주니까 파이 마이너스 1이구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2번. 그렇죠? 별로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적분법을 마저 오늘 좀 끝내볼게요. 여러 가지 적분법을. 프린터 없나? 미안해. 잠깐 뽑아올게. 응. 진짜? 미안해. 잠깐만 문제 좀 풀고 있어 볼게요. 지금 안 갖고 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잠깐만. 미안. 1분만. 이건데? 맞다.
아하. 형준이는 왜 안 오지? 뭐 한번. 자,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갔던 데가 딱 9번까지 나갔습니다. 9번까지 치환적분법에 관련된 걸 나가는데 다시 한번 이거 간단하게만 좀 써놓고 시작할게요. 어차피 오늘 정적분도 나가야 되니까 정리 차원에서 좀 써봅시다. 자, 요 순서는 지켜주는 거를 꼭 추천을 할게요. 자, 맨 처음에 기본적분에 관련된 거. 기본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나 미분의 역연산에 관련된 거라고 얘기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다시 정리할까? 정리할까? 괜찮을까? 넘어갈까? 오케이, 알았어. 기본적분에 관련된 거. 일단은 잠깐만 좀 넘어갈게요. 두 번째, 분수꼴에 관련된 조건. 미분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은 분수꼴로 적분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분수꼴로 적분해서 들어가는 경우는 둘로 나눈다고 얘기했어요. 첫 번째, 가분수 형태. 그죠? 가분수 형태라는 건 오늘 테스트에서도 봤듯이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런 것들 찢어서 가는 거, 몫을 빼낼 수 있으면 빼서 나간다. 그렇죠? 이게 꼭 얘만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2의 x제곱분의 2의 2x제곱 빼기 1, 뭐 이런 것도 접근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또 몫을 빼내서 나가는 겁니다. 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차수만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게 몫으로 빼내기 좋은 경우들은 분모가 단항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얘가 항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더라도 몫을 빼내는 경우들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끼케야 두 개예요. 분모가 항이 두 개인 경우. 그래야지만 몫을 빼내서 정리하는 경우들이 편해요. 자, 다시 한번. 요때는 몫을 빼내서 정리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오는 경우가 이제 몫을 뺀 상태예요. 몫을 뺐는데도 기본적분이 안 돼요. 그죠? 그런 경우들은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딱 두 가지만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지예요. 그렇죠? 왜냐면 분모 미분에서 분자 나오는 것들이 솔직히 제일 많아요. 이게 제일 많아요. 원칙상 얘는 치환적분이 맞아요. 이건 치환적분이 맞는데 왜 이걸 별도로 두는 거죠? 너무 많이 나와서 직관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치환적분으로 안 보이는 경우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 분모 미분한 게 분자인지 꼭 염두에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걸로 안 되는 경우에는 뭐예요? 아우, 당연하죠. 이게 분수가 나왔는데 부분분수 안 나오면 굉장히 섭하잖아요. 그렇죠? 부분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과적으로는 분모가 두 개의 인수의 곱으로 만들어져 있는지에 관련된 거니까 뭐 이거 간단하게 그냥 써놓기만 할게요.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이건 뭐 너무 쉬우니까, 얘는 너무 쉬우니까, 그렇죠? 뭐 써놓기만 해 봅시다. 사실 이게 눈치가 잘 안 채지는 것들이 좀 있어요. 눈치가 안 채지는 것들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거까지 했는데 안 됐다. 그럼 분수는 포기해야 돼요. 진짜로 포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세 번째. 세 번째는 치환적분이야. 이거 순서대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대로 순서대로 내려가야 돼요. 딱 봤을 때 미분에서 나온 건지 아닌지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분수적분인지 아닌지 봐야 되고, 분수꼴인데도 안 되면은 치환적분으로 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치환적분은 다시 한번 무슨 적분이라고 그랬죠? 합성함수 적분이죠. 합성함수 적분. 그래서 합성함수 적분이다 보니까 얘는 합성함수 미분법에서부터 들어가야 돼요. 이 지난번에 설명했나? 하긴 했구나.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빠르게. 자, 우리가 fgx가 있어요. 자, 얘를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했다 그러면은 f'gx 곱하기 g'x인데, 자, 이거를 다시 양변에다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다고 친다면 좌변은 어차피 그냥 fgx가 나오겠고, 뭐 적분상수 c가 있겠지만 우변 같은 경우가 지금 문제가 좀 되잖아요. 근데 이 우변을 놓고 보면은 합성상태예요. 합성상태. 늘 얘기하죠. 이게 합성함수라는 걸 딱 눈치챈 순간 90% 이상의 문제풀이가 다 뭘로 들어간다 라고 얘기했어요? 치환이에요. 합성함수 하면은 치환부터 떠올려야 돼요. 치환부터. 합성함수는 치환부터 떠올려야 됩니다. 왜? 이게 만약에 합성함수라고 치더라도 뭐 이렇게 나왔는데 g 원값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면
얘는 안쪽부터 계산해서 나오면 되는데 만약에 합성함수가 무슨 뭐 4가 나오게 되는 걸 구한다 그러면은 생각해봐요. 어차피 여기에서 지배적인 함수는 뭐예요? 이 4라는 함수 값을 표현하는 함수는 G예요? F예요? 당연히 F죠. 그쵸? 아니 G는 어차피 F라는 함수의 단순한 정의역일 뿐이에요. F라는 함수통이 있으면은 그 F라는 함수통 안에다가 함자가 상자 함자입니다. 그 F라는 함수통 안에 GX가 들어가는 것 뿐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오는 값은 F에다가 GX가 들어가는 그게 4 나오는 거니까 F가 4 나오는 걸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통으로 봐야 된다라는 얘기죠. 통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한 문자로 치환해서 그냥 간단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이게 통으로 보는 게 치환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자체로 보는 거. 그렇죠? 자, 그래서 합성함수는 90% 이상이 치환인데 치환이 안 되는 경우만 조심해 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 치환이 안 되는 경우가 뭐랑 뭐라 그랬죠? 합성함수의 극대극소 구하는 것과 변곡점 구하는 것. 이거는 치환해서 구할 수가 없어요. 괜찮죠? 왜냐면은 치환에서 나온 그 겉껍데기 함수뿐만이 아니고 안쪽 함수까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얘는 요 F'GX가 0이 되는 것뿐, 그죠? 이게 치환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F'T가 0 되는 걸 보는 거니까 겉함수 때문에 극대 나오는 것만 보는 거고 얘 때문에 극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다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건 치환해서 보면 안 보입니다. 그죠? 보통은 변곡점은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물어보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극대극소가 좀 문제가 돼요. 특히나 삼각함수로 합성함수가 극대극소 묻는 문제 나오면 진짜 최악입니다. 진짜로. 근데 그게 수능에서 나왔어요. 한 번.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아무튼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됩니다. 염두에 두기는. 걔 빼고는 다 치환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역함수. 역함수에 관련된 문제 나오면 솔직히 y는 x 대칭? 아니죠.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역함수는 말 그대로 반대 역자에다가 함수죠. 그냥 반대로 가는 거. 그러니까 뭐지? 우리가 f라는 함수에다가 안녕. 자,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었어요. 그럼 y로 나오죠. f라는 함수에다가. 근데 그거를 반대로 가는 거니까 먹은 게 나왔는데 나온 걸 다시 먹어요. 그리고 반대로 나와. 이거 좀 표현이 좀 웃긴데. 좀 너무 지저분해서. 반대로 먹고 반대로 나오죠. 그렇죠? 미안해. 자, 그래서 어쨌거나 이 반대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x랑 y를 그냥 뒤바꾼 함수일 뿐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x랑 y만 뒤바꾸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요? x에 바꾸다 보니까 당연히 y는 x 대칭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역함수 정의 자체가 정역과 공역을 뒤바꾼 함수죠. 그냥 쉽게 말하면 x와 y를 바꾼 함수. 그렇죠? 그냥 이게 전부 다예요. 역함수의 정의 자체가. 그렇죠? x랑 y를 뒤바꾼 함수. 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얘는 결국에는 뭐가 생기냐. 우리가 가는 함수 f가 있으면은 x를 집어넣었어요. f에다가. 그럼 fx 나오겠죠. 그럼 역함수 반대로 가는 게 f 인버스잖아요. 그럼 요 값 그대로 대응 그대로예요. f 인버스에다가 fx 집어넣으면은 x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역함수는 반드시 정함수와 역함수를 합성했을 때 x로 튀어나온다. 그래서 역함수도 합성으로 보는 게 일단은 거의 대부분의 해석이에요. 그쵸?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죠? 만약에 g라는 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한다면, 그쵸? 얘가 이걸로 나오다 보니까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f'(gx) 곱하기 g'x는 돼. 그쵸? 그래서 g'x랑 f'(gx분의 1이 결국 역수관계를 가진다. 그쵸? 저 식만 있으면 사실 역함수 정적분에 관련된 거 다 끝난다라고 얘기했어요. 정적분만 아니 미분도 다 끝나죠? 그래서 다 합성 상태로 봐주는 게 맞습니다. 역함수 정적분도. 괜찮죠? 자,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도 당연히 뭘 봐야 된다? 치환을 먼저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은 gx를 우리가 t로 잡는다면은 뭐가 되죠? gx를 t로 잡으면은, 그쵸? 아니 얘를 갖다가 인테그랄로 바꿨는데 f't가 됐어요. 아니 근데 변수가 지금 t로 바뀌었는데 그걸 x에 대해서 적분하라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한마디로 저 dx를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dx 바꿀 수 있는 게 뭐예요?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하면 g'x가 dx분의 dt,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dx분의 dt라고 표현 안 하고 dt dx, 그죠? 이렇게 얘기한다고. 분수꼴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원래는 이게 통째
통째로 하나의 수렴값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를 구분할 수는 없지만 사실상 우리는 분모 분자 관계처럼 해도 고등과정에서 전혀 지장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양변에다가 dx를 곱해주는 방향으로 나는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얘를 t로 잡는 순간 요거는 dt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얘를 dt로 써주면 결국에는 ft 플러스 c가 되겠네. 근데 x에 대해서 적분했는데 t가 나오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치환했었던 거를 고스란히 다시 집어넣어서 f gx 플러스 c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그렇죠? 결국에는 치환 적분은 합성 상태의 적분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반드시 합성 상태가 있는지 없는지 피적분 함수. 피적분 함수라는 거는 적분되는 함수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피적분 함수가 합성 함수인지 아닌지부터 떠올려야 돼요. 자, 이때 합성 상태인지 아닌지는 이런 걸로도 볼 수 있죠. 이것도 합성 함수죠? 그렇죠? 항상 우리가 기본이 되는 함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밑이 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수 항상 그냥 x로 나타냈을 때만 기본 함수인 거고, 여기서 x가 아니라 2만 곱해져 있어도 얘는 그냥 합성함수예요. 괜찮죠? 그래서 합성함수인지 아닌지를 빠르게 판단해가지고 들어가줘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인테그랄 f' gx 곱하기 g'x dx를 다시 정리한다 그러면은, 자, 요거를 t로 잡았을 때 요게 dt로 나오지 않냐. 그래서 얘는 인테그랄 f't dt로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고요. 아이, 더 낫죠. 자, 그러면은 네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네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부분적분. 그렇죠? 그래서 부분적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정의는 뭐예요? 얘는 곱의 미분법의 역연산이죠. 그래서 곱적분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곱적분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어차피 오늘 정적분 다 나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아직 안 끝나서 혹시 있나? 안 갖고 왔니? 잠깐. 자, 그래서 부분적분도 간단하게 간단하게 갈게요. fx 곱하기 gx를 만약에 미분한다 그러면은 얘는 f'x 곱하기 gx 플러스 fx 곱하기 g'x, 자, 이렇게 될 테니까 얘를 양변에다가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준다면은 어차피 얘는 통째로 적분하나 따로 적분하나 상관이 없지 않냐. 그래서 얘는 fx 곱하기 gx 플러스 c가 되겠네. 그냥 c는 그래 냅둘게. 이렇게 되겠고요. 이쪽은 인테그랄 f'g 인테그랄 fg' 이렇게 되는데, 요거 하나만 냅두고 나머지 그냥 좌변으로 넘겨서 본 상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fg 빼기 인테그랄 f'g가 인테그랄 fg' 이렇게 되니까 어쨌거나 얘는 그대로 나오고 미분해서 나오죠. f만 넣고 오면은 g'은 적분해서 나오고 여기서도 적분해서 나오니까 미분할 거 적분할 걸 골라서 미분할 거 f' 적분할 거 g. 그래서 둘곱한 거는 그냥 그적으로 가고요. 둘곱한 거는 미적으로 빼서 한번 또 적분한다. 그렇죠? 이게 부분 적분이다. 왜 하는 거예요? 귀찮게? 왜 이걸 굳이 이렇게 계산해요? 얘는 적분이 안 되지만 얘가 적분이 되는 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래서 돌려서 본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곱적분이에요. 자, 인테그랄 f g'x. 자, 적분한다면은 얘는 다시 한번 미분할 거 적분할 거 골라서 fg' 하면은 얘가 f' 얘가 g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둘 곱한 거는 그대로, 그래서 그접 fx 곱하기 gx가 되겠고, 그 다음에 요 둘 곱한 거는 빼서 한번 더 적분한다. 빼기 인테그랄 f'x 곱하기 gx dx. 자, 이렇게 그냥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자, 근데 이게 딴 거는 잘 보이는데 아니다. 그럼 문제로 얘기할게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나오는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대칭성을 띠는 애들의 적분이에요. 물론 여기다가 주기성을 띠는 애들까지 좀 같이 섭렵해서 집어넣기는 하는데 핵심은 일단 대칭 적분입니다. 얘는 우함수, 기함수, 주기함수 적분의 변형 형태이기 때문에
수투에서 나온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수투에서 나오는 것보다. 그래서 이 대칭성을 띠는 적분은 정적분에서밖에는 등장을 안 합니다. 부정적분에서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괜찮죠? 자, 여기서 다음 단어에서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까지 지난번에 봤었던 거 정리하고요. 한 문제만 간단하게 좀 풀어봅시다. 일단은 저희 10번 한 번만 후딱 해볼게요. 미안해. 오늘 여러 가지 적분법은 후다다닥 끝내고 그 다음에 정적분으로 갈 거예요. 우리도 안 갖고 왔네? 예. 자, 10번 문제는 치환적분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무리함수에 관련된 거죠. 무리함수 치환적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에서는 부정적분이라서 몇 개 안 집어넣기는 했습니다. 오늘 좀 이따가 나가는 정적분 쪽에는 케이스별로 좀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연습이 또 더 잘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런 무리함수의 부정적분인 경우에는 보통 루트 내부가 합성 상태이기 때문에 루트 내부만 치환해도 되고요. 나는 루트까지 통째로 치환하는 걸 좀 더 많이 쓰기는 합니다. 실제로 루트까지 통째로 치환했을 때 계산이 더 깔끔해지는 경우가 사실 더 많아요. 훨씬 많아요. 자, 양변의 루트 x-1로 일단 나누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 x가 1보다 크기 때문에 절대로 분모가 0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아직 좀 정리가 되고 있는 친구도 있고 고민 중인 친구도 있기는 한데 그죠? 그냥 정리 한번 진행해 볼게요. 아이고 이거. 자, 그럼 얘를 양변에다가 부정적분을 씌운다 그러면은 fx고요. 인테그랄 루트 x-1분의 3x-1. 다시 한번 이게 순서대로 한번 좀 볼게요. 기본적분. 미분에서 이런 거 나오는 게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미분에서 이런 게 나오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분수적분을 봐야 된다고 얘기했죠? 그럼 분수적분인데 가분수면 몫을 빼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차수는 분모 차수보다 높으니까 몫을 빼내려면은 빼낼 수도 있기는 하겠죠. 근데 빼는 게 더 지저분하겠죠? 그렇죠? 더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몫을 빼내서 풀지 않는 방법을 취해줘야 되겠고, 그럼 당연히 진분수꼴이라고 본다면 분모 미분한 게 분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분모가 인수분해 되는 것도 아니고, 인수분해 안 되면 어차피 분수 쓰지도 못하니까 그냥 포기하고 내려가라는 거야. 괜찮죠? 1번부터 보고 2번 봐서 안 되면 3번. 그럼 치환적분인지 확인하는데 얘가 판단하는 방법이 좀 빠르잖아요. 왜? 합성 상태인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딱 뭐예요? 딱 루트죠? 그 루트가 지금 루트 x로 나와 있었으면 얘는 합성함수가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fx가 g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친다면 지금 루트 x-1 같은 경우에는 g의 x-1이니까 무조건 x가 아닌 딴 게 들어가 있으면 무조건 다 합성함수예요. 괜찮죠? x가 아니면 다 합성함수.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거 합성함수네. 그쵸?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볼 건 뭐예요? 얘부터 치환하고 보자 라는 거예요. 치환하면 뭔가 좀 더 보이지 않을까 라는 거예요. 합성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x-1을 t로 치환하면은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1은 dx분의 dt니까 그냥 뭐 dx는 dt랑 똑같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이때 요 식은 다시 한번 fx가 어떻게 돼요? 인테그랄 얘는 그럼 루트 t가 되겠군. 그렇죠? 그러면은 3x-4는 어떻게 하냐? 3x-4는 x 값이 지금 결국 t 플러스 1이잖아요. 갖다가 지금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x 대신에 다 바꿔 집어넣으면 되니까 싹 다 리모델링 할 거라서. 그러면은 3t 플러스 3에서 4를 뺐으니까 3t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렇죠? dx는 어차피 dt랑 똑같고. 그럼 당연히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 가분수를 찢어주는 게 좋겠구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기도 찢을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찢을 게 얘보다 훨씬 더 어려워요. 잘 안 보이잖아요. 왜? 원래 어떻게 찢었어야 될까요? 별로 바뀐 것도 없어서 얘 찢을 수 있어요. 근데 원래 어떻게 찢었어야 되냐면 얘로 묶어서 찢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루트 x-1에서 x-1의 배수로 x-1 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한번 찍고 이렇게 한번 찍고 그 다음에 적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안 보이잖아요. 이걸로는 잘. 가분수가. 괜찮죠? 몫으로 빼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빼낼 수는 있는데 그걸로는 잘 안 보이니까 막상 치환해서 보면은 너무 잘 보이더라.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정리해놓으면 인테그랄 3루트 t 빼기 루트 t분의 그냥 유리수 지수로 갈게요. 어차피 대수함수 적분이니까. 그렇죠? 2분의 1제곱 빼기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이렇게 적분 들어가니까 이때 원래 이거 괄호 들어가야 돼요. 내가 습관적으로 괄호를 잘 안 쓰는데 원래 괄호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피적분함수랑 dt가 곱해진 거기 때문에 그래요. 곱해진 거기 때문에. 그렇죠? 원칙상 괄호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나는 좀 잘 안 쓰는 편이라서 서술형, 논술형은 그냥 점수 다 깎아요. 무조건. 특히 논술 준비하는 친구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명백하게 안 쓰면 교수님들 점수 다 깎아요. 무조건. 진짜로. 미안.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적분한다고 친다면 얘는 일단 차수부터 올려줘야 되겠고 미분에서 2분의 3 나가는데 3만 남아야 돼요. 그럼 2가 있어야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뺄셈. 차수부터 대수함수는 일단 차수부터 1 올려놓고 보는 거야. 그럼 2분의 1이 되겠죠? 미분하면 2분의 1이 나갈 텐데 없잖아요. 그럼 2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플러스 적분상수 C. 그래서 나머지 계산해서 들어가주면 될 텐데 그러면 두 번째 방법은 뭐냐? 두 번째 방법은 내가 그나마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지금 fx가 인테그랄 루트 x-1분의 3x 빼기 4. 뭔가 굉장히 획기적이다 이런 건 아닌데 무리함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 루트까지 통째로 치환하는 게 이쁜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헷갈리면 그냥 저것만 해요. 저것만. 자, 이렇게 한다면 얘는 이대로 양변에 x에 대해서 미분한다? 이러면 지저분하죠? 그래서 제곱을 들어갑니다. 제곱을 들어가지고 양변에 이제 x에 대해서 미분한다면 좌변은 그냥 dx가 되겠고 우변은 2t dt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는 게 낫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요거식은 어떻게 돼요? 분모는 t가 되겠고요. 분자는 x-1을 t제곱으로 바꾼다 그랬으니까 3t제곱 마이너스 1이죠. 그 다음에 dx 대신에 2t dt가 될 거예요. 그쵸? dx 대신에. 그러면은 그냥 다항함수예요. 괜찮네. 이게 더 편하고 빠른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쵸? 계산이 훨씬 더 간단하죠. 이제 제곱근 적분하려고 그러면은 순간 당황해요. 이게 지금 6t 제곱 빼기 2 dt니까 결국에는 얘는 2t 세제곱 빼기 2t 플러스 c구나. 다만 이걸 원상태로 복귀시켜주니까 2 루트 x-1의 세제곱 빼기 2 루트 x-1 플러스 c. 얘가 결국 이거다 라는 게 되는 거고 어차피 F5에서 F2를 빼는 거니까 F5라면은 5 빼기 1 4죠. 루트면 2 8, 2, 16 그 다음에 2, 4 플러스 C 그 다음에 F2 하면은 1이니까 이거 되겠고요. 1이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C 빼주면은 그냥 1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5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여유가 되면은 잠깐 좀 해보고요. 나중에
지금은 미안 하나만 좀 해볼게요. 약간 욕심일 수 있기는 해요. 13번은 안 하더라도 12번은 봐야 돼요. 12번은 수능 기출 문제니까 이거 잠깐만 한번 풀어봅시다. 12번. 만약에 조금 너무 어렵다 싶으면 11번 먼저 풀고 있어봐요. 오케이. 아, 잠 못 자요? 아닌가? 괜찮아? 껌 줄까요? 알았어. 풀었어? 원래 그렇게 하는 거야. 끔찍하지. 저 몰라가지고 어떻게 이걸 때 이걸 주고 이걸 왜 줬죠? 그렇지. 계속 연결돼서 끌고 가니까. 화이팅. 괜찮을까? 근데 너무 먹어가지고. 응? 조리밥 먹고 싶은데. 알았어. 화이팅이요? 자, 일단 부정적분 아니다. 저 가족권에 관련된 식이 뭘 얘기하는 건지 굉장히 조금 난감합니다. 가족권이 뭘 얘기하는 건지. 근데 이게 양변에 적분을 한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처음 딱 봤을 때 생각이 안 드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보고 양변에 적분을 해보자 이런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만약에 fx의 제곱에다가 f'x가 곱해져 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fx 미분한 게 f'x인데 이게 곱해져 있다 그러면 이 함수도 지금 2제곱에 관련된 합성함수가 되겠고 거기에 속미분까지 곱해져 있는 상황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합성함수가 이미 미분되어 있는 상태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합성 상태가 몇 차? 세제곱인 게 2제곱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이게 딱 어떤 느낌이냐면은 x 세제곱인 함수에다가 뭐가 합성된 거야? fx가 합성된 상태. fx의 세제곱인 함수. 그렇죠? 이걸 미분한 결과물로 지금 이런 모양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괜찮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합성함수를 미분한 결과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한다면 양변을 x에 대해서 fx에 대해서 묶어놓고 정리해 볼 수도 있을 거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적분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적분을 들어가는 거예요. 왜 적분 들어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부정적분 f 2x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2x 플러스 1. 자, 이렇게 들어갈 텐데 그러면 다시 한번 얘는 합성함수 왼쪽 거는 fx를 t로 치워낸다면은 f 프라임 x dx가 dt로 바뀌겠네요. 그쵸? 자, 그래서 얘에 대한 식 정리가 인테그랄, 그쵸? 2배의 fx를 t로 잡았으니까 t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g 프라임 x, 아니다, f 프라임 x dx를 dt로 바꿔주니까 이게 부정적분이 충분히 나오겠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도 똑같이 모양 생겼으니까 같이 한번 치환해볼게요. f2x 플러스 1을 무슨 뭐 k라고 한번 잡아봅시다. k라고 잡아보면은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2f 프라임 2x 플러스 1이 될 텐데 여기다가 dx 곱한 게 결국 dk가 되지 않느냐. 괜찮죠? 그래서 인테그랄 얘는 k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k의 제곱. 그 다음에 얘는 f 프라임 2x 플러스 1 dx가 결국 2분의 1 dk로 바뀐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2분의 1 곱하기 dk가 될 거야. 자, 그래서 1차적으로 뭐 나머지 요까지 부정적분하는 것까지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죠?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3분의 2 t 세제곱 플러스 c, 얘는 2분의 1까지 생각하면은 6분의 1 k 세제곱 플러스 c. 근데 둘 다 적분상수 나왔죠? 그러면은 아예 그냥 한쪽으로 넘겨서 한쪽만 모르는 상수다 그냥 잡아볼게요. 어차피 모르니까. 괜찮죠? 그래 놓고 요거를 다시 원상태로 집어넣을게요. fx 대신에. 그러면은 3분의 2fx의 세제곱은 6분의 1 곱하기 f 2x 플러스 1. 그죠? 요거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까지가 1단계. 그 다음에는 이제 나를 가지고 해석해 줘야 돼요. 미안, 나까지 조금만 해석해 볼게요. 한 1분만 좀 더 해봅시다. 파이팅. 제가 이거 껌이라도 좀 줄까? 춥진 않지. 오케이. 춥다고? 진짜로? 알았어. 그러면은 세기를 약하게 해야 되겠다. 좀 무슨 말인지 이해될까요? 수능처럼 좀 치환적분으로 해서 각각 부정적분 쓰는 것까지 괜찮지? 저까지 괜찮을까? 부정적분 시킨 것까지 좀 괜찮을까요? 오케이. 그 뒤를 이제 설명해 줄게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러면은 뒤로 좀 가볼게요.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 갈 겁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자, 그러면 가조건을 정리한 이 식에서 사실 더 이상 볼 게 없어요. 더 이상 볼 게 없고요. 나머지 나조건을 봐야 되는데, 야, 이거랑 나랑 지금 무슨 상관이 있지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이잖아요. 그냥 마이너스 8분의 1을 한번 넣어볼게요. 둘 중에 아무거나라도 마이너스 8분의 1이 나오게끔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두 개 줬잖아요. 그쵸? 뭔가 관계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게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은 우리 수학적 귀납법 15번 모의고사 보면은 문제 이렇게 나오죠. 중간에 막 저맛이 이따만하게 나오고 이제 뭐 an 플러스 1은 무슨 어떨 때는 뭐 an에 뭐 3배를 하고 뭐 어떨 때는 뭐 로그를 씌워서 an하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래놓고 뭐죠? a4가 얼마 주고 A8이 얼마 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이게 눈치가 안 채져요. 이게 수능에서 그냥 갑자기 툭 이렇게 문제가 튀어나와가지고 얘네 둘의 관계가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1차적으로 얘를 끌고 와서 좀 가봅시다. 얘를 끌고 와서 이것만 할게요. 이거 양변에다가 6을 곱할게요. 보기 좀 안 좋으니까 양변에 6을 곱하면은 얘는 4fx의 세제곱. 사실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 분수 지저분해가지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럼 얘는 f 2x 플러스 1의 세제곱 플러스 c. 왜 얘는 6c라고 안 하냐? 난 홍씨라서 미안해. 왜 6c라고 안 하냐? 어차피 모르는 상수잖아요. 적분상수. 그래서 그냥 c로 써놔도 상관없어요. 왜 c로 쓰죠? 이 컨스턴트 약자예요. 컨스턴트가 상수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c로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도 똑같이 한 번만 가볼게요. 1번 x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한번 집어넣읍시다. x에다가 마이너스 8분의 1을 집어넣으면은 4배의 f 마이너스 8분의 1의 세제곱은 여기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8분의 1의 2배 마이너스 4분의 1이죠. 거기다가 1을 더했으니까 4분의 3이 돼요. 그렇죠? 그럼 얘는 f 4분의 3의 세제곱 플러스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일단 얘 값을 아니까 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c는 모르니까 c를 표현한 상태로 구할 수 있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4분의 3 6을 넣어볼까? 4분의 3이 될 것 같아. 그쵸? 근데 4분의 3이 여기서 나오게 만들면 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4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x에다가 4분의 3을 집어넣어보면은 왼쪽 같은 경우에는 4배의 f 4분의 3의 세제곱. 그렇죠? 그럼 얘네들이 뭔가 좀 지울 수 있는 방향이 되겠고요. 그럼 4분의 3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요? 2배 쓰니까 2분의 3. 거기다가 1 더했어요.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 집어넣은 f 함수값의 세제곱이구나 가 되겠네요. 그래도 뭔가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 근데 기왕 온 거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세 번째 x에다가 또 2분의 5를 집어넣읍시다. 그럼 맨 왼쪽 거 같은 경우에는 4배의 f 2분의 5의 세제곱이 되겠고요. 오케이. 자, 여기 x에다가 2분의 5 집어넣으면 2배 하면 5죠. 5 더하기 1이니까 6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드디어 F6으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얘네가 다 연결돼 있잖아요. 양쪽 끝에 값 나와 있고. 그래서 결국 C값이 나와요. 괜찮죠? 그걸로 마저 정리해 주면 됩니다. 1분만 이따가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1분만 고민해봐요. 정리만 한번 해봐요. 정리만. 이거 나중에 잡아야 됩니다. 저거? 딱 얘기한데 마이너스 8분의 1을 넣어보자. 왜냐면은 나 조건에서 준 게 F 마이너스 8분의 1과 이거 가조건에서 정리하려면 왼쪽 저 아래 저거잖아요. 저기랑 나 조건을 연결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나오진 않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부터 가보자. 그럼 무조건 2x 플러스 1은 무조건 더 커지니까. 그래서 끌고 가니까 4분의 3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4분의 3을 또 넘어온 거야. 그럼 4분의 3이 2분의 3, 2분의 5로 바뀌지. 2분의 5도 또 넣어보니까 이제 6이 또 나와. 그러니까 마이너스 8분의 1일 때 함수값과 F6일 때 함수값이 나와 있으니까 연결시켜주면 적분상수 C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이게 이해는 되는데 조금 헷갈리지. 그래서 참 뭐가 잘 안 된다 이렇게 말은 못하긴 하겠지만 그죠?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요. 헷갈리는 거 있을까? 자, 그러면 이거 정리를 잠깐만 좀 해봅시다. 오케이. 자, 일일이 하나씩 값 다 집어넣어 봐야 돼요. 계속 집어넣으면서, 오케이. 집어넣으면서 값 연결시켜서 끌고 와야 됩니다. 이 계산이 조금 지저분해요. 헷갈리는 건 없을까? 그 다음이? 알았어요. 자, 그러면 차근차근 정리를 좀 해봅시다. 자, 이 안에서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얘 값이 지금 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은 결국 F 4분의 3의 세제곱이 얼마인지가 나와요. 그쵸? 4에서 C를 뺀 겁니다. 4 빼기 C. 자, 그러면은 이걸 여기다 집어넣을까? 아이, 얘가 2인 걸 아니까 이걸 정리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 정리해보면은 얘가 8로 나오기 때문에 4로 나눠주면은 F 2분의 5의 전체 세제곱은 8 플러스 C를 4로 나눴으니까 2 플러스 4분의 C 그냥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거를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게요. 둘 다 집어넣읍시다. 요것도 집어넣고요. 요것도 집어넣고요. 중간에서만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 자, 그러면은 F 4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4-C. 그러니까 요게 지금 4-C네요. 그래서 16 빼기 4C가 되겠고, 그 다음에 F 2분의 5의 세제곱은 2 플러스 4분의 C 이렇게 나오니까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4 곱하기 4-C는 2 플러스 4분의 C 플러스 C. 미안해, 끌고 올게. 자, 그래서 얘는 16 빼기 4C는 2 플러스 4분의 5C가 되겠고요. 넘기면 14 상수. 얘는 넘기면 4분의 16에다가 4분의 5를 더했으니까 4분의 21C. 그래서 7로 약분하면은 이렇게 되네요. 따라서 C는 3분의 8이구나 라고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C값을 다 뽑아냈어요. 그러면 식이 완전 나왔네. 그쵸? 요게 지금 3분의 8이라는 거죠. 그죠? 자, 이 C 구하려고 나조건에다가 숫자를 집어넣은 거라서 사실 메인이 되는 식은 요거예요. 요게 메인인 식이에요. 그죠? 요게 메인인 식. 가에 대해서 정리한 아예 함수식입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F-1을 구해달라 그랬는데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은 얘도 -1인데 얘도 -1 나오죠? 둘이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4배의 F-1의 세제곱은 F-1의 세제곱 플러스 3분의 8. 그쵸? 그래서 얘는 넘기면 3배. 3으로 나누면 9분의 8. 그쵸? F-1의 세제곱이 9분의 8로 나오기 때문에 나머지 F-1 값을 세제곱근으로 구해내면 됩니다. 괜찮죠? 자꾸 왔다 갔다 해서 미안. 다시 끌고 올게. 자, 그래서 F-1은 세제곱근 9분의 8인데 어쨌거나 얘는 3의 제곱 3의 3분의 2제곱이 되겠고 분자는 그냥 2가 되겠죠. 그럼 분모 유리화하려면 3의 3분의 1제곱을 분모 문제에다가 곱해주면 분모는 그냥 3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2 곱하기 세제곱은 3이다 라고 해서 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 됩니다. 뭔가 엄청 어렵진 않죠. 그죠? 엄청 어렵진 않아요. 이게 딱 수능 스타일이 이래요. 수능 스타일이 보면 알겠지만 되게 허를 찌르면서 들어와요. 뭔가 뭐 엄청난 허를 찌르는 것도 아니야.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솔직히 지금 이게 2018년 11월에 나온 거잖아요. 5년 된 문제잖아요. 5년 된 문제인데 아직도 좀 신선한 느낌이 나지 않아요? 뭐 잡은 지 일주일 된 참치 같은 느낌?
아직도 신선한 느낌? 그쵸? 그게 지금 이게 5년 된 상태인데 이게 가출제된 상태라고 생각해봐요. 이게 객관식 최고 난이도였어요. 객관식 최고 난이도. 이때 1등급 컷이 몇 점이었는지 알아요? 가형 1등급 컷이? 92점. 92점. 수능 1컷이. 보통 29번하고 30번 틀려요. 보통. 왜냐면 29번이 기하와 벡터 중에서 가장 어려운 공간 벡터. 지금은 교육과정 자체에도 아예 없어요. 너무 어려워서 아예 교육과정에서 빼버린 상태라서. 그 29번과 30번이 전부 단답형이라서 그 둘을 많이 틀리고 객관식 최고 난이도인 여기 지금 21번 요 문제까지 맞춰야 1등급 나온다는 얘기예요. 요까지는. 지금은 사실 뭐 예전 가형처럼 1등급 따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문의가 통합이다 보니까 확통 선택자들이 베이스를 좀 많이 깔아줘가지고 그래서 좀 낫습니다. 사실 문의가 통합되면서 이제 피곤한 학생들이 다 문과생들이에요. 이과생들은 좀 더 수월해졌어요. 예전에 이과생들은 진짜로 죽을 맛이었어요. 진짜로. 문과생이 보통 한 35만 명, 이과생이 한 15만 명,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는데 그 15만 명 중에서 90%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전교에서 1등부터 10등까지 있으면은 그 중에서 한 명 빼고 다 이과예요. 한 8등인 친구 한 명 빼고 다 이과. 그래서 베이스로 깔리는 친구들은 다 나형에다 들어가 있고 가형에는 정말로 나는 수학 좀 한다. 아니면 가끔 이제 객기로 가형하는 친구들 가끔 좀 있고요. 자, 근데 그때 가형하는 친구들 중에서만 상위 1%를, 상위 4%를 찍는다? 1등급 찍는다? 진짜 빡세요. 진짜 안 나와요. 이거는 노력으로 사실 나오기가 좀 쉽지는 않은 상태이기는 합니다. 근데 나형은 어때요? 이 당시 나형은 1등급이 나와야 되는 상태. 어렵지 않게 1등급이 나와요. 실제로 어떠냐면은 가형 선택자가 3등급에서 4등급 맞던 친구가 나는 도저히 이과로는 못 버티겠어. 나형으로 옮겨야겠어. 교차 지원할 거야 하면서 가잖아요. 거의 10중 8구 1, 2등급 안에서 나와요. 진짜로. 3등급인 친구가 1등급 그냥 어렵지 않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진짜 빡셌던 때예요. 근데 지금은 그쵸, 문이과 통합이라서 상대적으로는 등급 따기가 수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금 21번은 틀려도 1등급은 나와요. 지금은. 근데 이 당시에 이거 틀리면 1등급이 안 나오는 때였어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 맞춰야 됩니다. 맞출 수 있으면 좋아요. 미안해. 화이팅. 너무 많이 떠들었어. 잠깐만 쉬었다 갈게. 미안해. 너무 피곤하지. 잘 자. 화이팅. 혹시 질문 있는 사람?